지금 23년 되셨습니다. 네. 네. 이 연수만 봐도 되게 신선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메 하시기 전에는 그 뭐 소개하시겠지만 현대고등학교에서 세계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이 이렇게 아메 일을 하시게 됐나. 예,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우리 최윤정 FCA 사장님을 모셔서 스피치를 곧바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마음속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정 FCA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러 차례 만나고 인사도 나누고 제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가까이 제 얼굴을 못 보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사실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듣고 뭐 또 여러 가지 미팅을 듣지만 다 이렇게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을 진짜 다 열고 제 얘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늘 특별한 어떤 미팅이 아니라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내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 이런 편안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제목을요. FCA 찐 스토리라고 해놨는데요. 어, 진짜 어떻게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 아메이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게 저희 연애 때 사진이에요. 이게 보니까 88년도 사진이더라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 저 사진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어디서 이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88년도에 아무 생각 없을 때 사진이에요. 사실 이때만 해도 뭐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하고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이렇게 민속촌이나 놀러 가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죠. 아, 이게 지금 언제 때 사진이냐면 94년도 사진이에요. 우리 아들 낳고, 아들이 정말 깐난쟁이였을 때 사진이죠.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릴 얘기는 이런 삶에서 참 그렇죠.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정말 드레스가 어울리는 삶으로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난해지는 거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저는 진짜 그럴 줄 몰랐거든요. 결혼을 하면 가난해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런데 무늬만 의사지 진짜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 한 학년 또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을 할 때 본과 1학년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저희 친정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결혼해라 이제 이러고 어 그래서 그냥 쫓겨가지고 나중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내가 버니까 결혼하자.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돈이 있겠지. 그래도 뭐 돈이 있겠지가 아니라 돈을 벌어 오겠지. 그래도 자기가 의사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진짜 깜짝 놀라게 그렇지 않았어요. 음,
여기 쓰여져 있는 게 제가 오늘 그 통장에 이렇게 130두롱 찍힌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이사하다가 발견한 가계부예요. 95년도 가계부. 돈을 벌어오겠지 했는데 진짜 돈을 벌어오긴 하는데 130을 벌어오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돈 못 벌었죠. 그냥 제가 고등학교 선생 그 조금 버는 그 월급으로 살았는데 애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애기 배고 그러고서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우리 남편이 저렇게 그때는 70만 원 벌어올 때인데 인턴이니까 그걸 믿고 그냥 그만뒀어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음, 어, 아기가 태어나고 원민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10년 동안을 130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중간에 더 벌겠지 했는데 진짜 한결같이 꾸준히 매달 130 이상을 못 벌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밤을 패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레지던트 마칠 때 최우수 전공의상을 받았어요. 연대 세브란스 전체에서. 그럴 정도로 미친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집에 들어왔겠어요? 집에 안 들어왔죠. 나는 결혼했는데 남편 없다, 돈 없다, 애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 130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면 진짜 정말로 돈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알바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알바를 하다가 뭘 하고 있을 때 아메를 만났냐면 제가 앙팡이라는 잡지에 글을 써가지고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원고지 한 장에 5천 원, A4 용지 한 장에 2만 원. 그걸 써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맨날 그것도 글이라고 낮엔 안 써줘요. 그래가지고 밤에 써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 애 유치원비를 댔어요. 저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유치원을 여러 군데 나왔어요. 왜 유치원을 여러 군데 나왔냐면 둘이 겨울방학에 돈 내고 그 긴 방학을 유치원 안 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유치원을 끄는 거야. 끊고 그리고 입학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둘이니까 입학금은 한 사람이 면제인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을 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겨울방학 내내 그 돈을 내고 안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치원을 끊었어요. 제가 그럴 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사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참 적응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유치원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야 하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빡빡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진짜 그렇게 살았죠. 차는 티코였고 한 번은 그 강진인가? 그 또 돈이 그렇게 없는데 또 왜 놀러는 또 갔는지 강진인가 갔는데 우리 남편이 한 끼에 3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판 싸웠어요. 6만 원이면 몇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냐. 그때 제가 브루스타를 가지고 가서 밥을 해가지고 낮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서 그 고추장 볶은 거랑 도시락 먹는 그런 휴가를 갔었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어떤 건 있었냐면 돈은 없는데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어쨌든 남편하고 친구였고,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옛날에 학교 선생도 했는데, 애를 낳아서 주저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삶이. 그래서 제가 싸우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남편이랑 이제 싸우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뭐 야, 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의사 면허증 나랑 반 찢어. 너 면허증 받아오면 나랑 반 찢어. 내가 어? 밥 해준 거 먹고 나가서 너 일하고 나는 애 보고 집안일 다 하고 너는 의사 될 건데 나는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인가? 진짜 이거밖에 없나? 나는 진짜 나는 정말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정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 하고 그야말로 정말 부실하게 살았죠. 부실하게 살고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거울을 한번 보라고. 맨날 인상이 찡그러져 있다고. 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라는 게 내 인생에 이렇게 딴지르거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외식이라고 분당에 살 때 외식이라고 나가서 했던 데가 닭 한 마리 칼국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분당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제일 쌌어요. 저희 네 식구 먹기에.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매주 닭 한 마리 칼국수에 가서 칼국수 그걸 먹었는데 그, 나 오늘 생각한 거야. 저희 남편이 닭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닭을 매주 먹었던 것 같아요. 군소리 없이. 닭을 싫어하는데도 그냥 가족이 가가지고 세 식구는 나랑 애들이랑은 되게 좋아하니까 자기가 참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그런 날이 있었구나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게 뭐냐면 아메이 하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아메이를 제가 98년 3월에 시작했거든요. 97년 여름 사진이에요. 저희가 남편이 이제 군대를 안 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 군 막사에서 살았어요. 정말 막 그 비가 오면 똥물이 역류하는 그 군 막사에서 살았는데 그 거기서 살 때 뭐 그냥 집은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맨날 설악산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어, 주말이면 아니면 밤에 좀 일찍 끝나면 저녁 때 속초에 그렇게 갔는데 그때 사진이에요. 참 저 퉁퉁하죠. 살이 많이 쪄 있고 저 애들 좀 보세요. 애들이 조만할 때 우리가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조만할 때 우리 아들이 아메이 시작할 때 39개월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저도 연년생으로. 그래서 이때 원통에서 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정말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시작에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저의 성공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진짜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저의 시작도 이랬어요. 저의 시작도 이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 저는 오고 우리 남편은 더 깊숙이 백담사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뭔가를 막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찾고 남편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난 뭘 좀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앙팡이라는 일을 그때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은 너는 그냥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밤을 패면서 글을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그냥 나는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일을 찾을 때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지, 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도 최선을 다해도 너는 그냥 100만 원짜리야, 넌 200짜리야. 이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걸 우리가 소위 그야말로 월급이라고 하고 노동 수입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돈 벌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가진 거 별로 없고 진짜 그 당시 상황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꿈꿨던 것 같아요. 어.
아, 정말로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 잘 살 수는 없을까? 뭔가 하고 싶은데 나도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야 그런 기회가 찾아오겠죠? 저한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즘은 아메이 참 멋있어요. 요즘은 참 괜찮고 할만해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이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때는요, 다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메이가 여러 차례 왔었어요. 나는 왜 아메이를 내가 아메이 하게 생겼는지 그렇게 아메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아메이가 오는데 전부 사업으로만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사업으로 권했는데 사업을 안 해서 내가 소비자가 됐었던 거지 계속 사업으로 왔었어요. 그것도 내가 주변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사업을 들고 나한테 왔었어요. 그게 어쩌면 그런 또 운명이 있었었나 봐요. 내가 시건방지고 진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느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아메이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아메이를 모르나? 왜들 이러지? 왜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아메이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메이를 들고 나한테 오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도 안 듣고 이제 미팅에 오라 그래도 안 가고 뺀질거리고 1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아메이 같은 걸 하라 그러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제가 스폰서가 저를 어떻게 데리고 우리 업라인 스폰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갔냐면 딱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집 구경하려고. 저는 옛날부터 집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돈 없던 시절에 제 드림 빌딩이 뭐였냐면 저희랑 정말 가깝게 지내던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집을 잘 짓고 꾸며놓고 사는 게 굉장히 꾸민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는 셋, 우리 집에 둘,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닭 한 마리 칼국수를 먹고 저 용인에 향민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은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옛날에는 구경을 다니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막 그 연예인들 별장도 있고 옛날에 이렇게 전원주택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거기 이렇게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경 다니는 게 우리의 일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방배동에 되게 멋진 빌라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집 구경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그 사업을 하신다는 그 남자분이 어떻게 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광초등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인품도 괜찮으시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가? 그러면서 사실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메이는 이렇게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만 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나는 못할 건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들 이러지? 왜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만 하지? 그러면 나만 모르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어, 받아들이게 됐어요. 3번 듣고. 첫 번째 자리에는 그냥 내가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거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제가 호기심이 나서 갔던 거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어느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그 강사분하고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그 강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정말 이렇게 쫙 그냥 그분과 나와 둘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들 그렇게 용의 눈물만 보고 TV만 보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는 당신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라고 그런 어망처망한 협박성 사업 설명을 현실 점검을 듣고 나 아메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따지고 따지고 이성적인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은요, 뭘 결정할 때는 어이없이 되게 감정적인 걸로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하고 다 지금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막 따지고 끝까지 이성적으로 그러셨으면 결혼하셨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탁 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 그야말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그날이 오늘이길 정말 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나 맨날 텔레비만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남편도 없죠. 그러니까 밤에 맨날 텔레비 틀고 그러고서는 지낼 때 제가 아메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소파에 제가 누워 있어요. 보통 엄마들이 그리라 그러면 애들이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백을 메고 나가는 그림 그린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우리 딸은 진짜 정말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소파에 누워 있는데 더 웃긴 건 소파 이렇게 이 등에 까만 거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하나는 전화기고 하나는 리모컨이래요. 옛날에 전화기 왜 이렇게 큰 거, 두꺼운 거, 까만 거 있었잖아요. 그걸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나는 애를 잘 키우려고, 지네들 잘 키우려고 그 좋다던 현대고등학교도 때려치고 들어와서 지네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다 말짱꽝이에요. 내가 왕년에 엄마도 옛날에 회사 다녔어. 잘 나갔어. 다 말짱꽝이에요. 애들이 클 때 보여지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워있는 엄마였지. 그래서 되게 정말 쇼킹했고 반성도 했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뭔가를 시작하고 아메이를 덥석 제가 잡게 된 거죠. 그때가 IMF 직후였어요. IMF가 97년 12월에 그 겨울에 있었고 제가 98년 3월에 IMF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갔더니 진짜로 미팅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없고 그리고 정말로 저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 TV 못 보셨냐고. 그때는 막 아메이가 막 언론에서 막 때려 맞을 때였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아메이를 막 그렇게 모함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PD 수첩 막 이런 데도 나오고 하여튼 뭐 여러 군데 나와서 TV를 봤으면 이 여자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나갔더니 이렇게 삥 둘르셔가지고 TV 안 봤냐 그러더라고요. TV 보죠? 저 TV 잘 봐요. 맨날 봐요. 근데 저는 드라마만 봤던 거예요. 뉴스도 안 보고 딴 것도 안 보고 정말 드라마만 보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딴 어떤 아메이에 대한 어떤 다른 기사도 못 보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저의 아메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원래 연애를 오래 한 것들이 서로만 만나고 있어서 친구가 없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랬고 지금은 서정건 사장님은 진짜 막 너무 프렌들리하고 막 아줌마죠 아줌마.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진짜 낯을 그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7년 동안 제 인맥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메이 미팅장에 처음 갈 때도 서 사장은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날까봐 6층을 걸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숫기가 없고 낯을 가렸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자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고 저도 음, 옛날에는 좀 까칠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아과에 가서 어, 얘가 몇 개월이에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럼 그 대답이 하기 싫어서 짐을 다 들고 그 짐을 다 들고 옆으로 옮겨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성격에도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애 둘 키우는 연년생이고 우리 남편은 집에 없고 그리고 음, 정말로 나도 그나마 그래도 그때는 일을 했었잖아요. 앙팡이라는 잡지의 일. 그 일을 그래도 했었으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알면 알수록 뭔가 그 느낌이, 감이라는 게 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음, 왠지 나는 자신은 없는데 10시에 들어가야 돼? 막 이렇지만 그럼 한번 가서 들어가서 볼까?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뭘 보기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절대로 뭘 보지 못하면 이렇게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한 번도 생전에 써보지 않은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느낌인 거죠. 그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때 비전이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용의 눈물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면서 집에 와서 제가 썼던 그 제품을 다 꺼내봤어요. 마룻바닥에. 제가 그 전에 이제 소비자였으니까 솔곰솔곰 하나씩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마룻바닥에 꺼내놓고 바로 좌절했어요. 왜 좌절했냐면 아니 이놈의 제품이 달아져야 내가 사업을 하지. 달아져야 이 제품을 또 누구한테 전달하고 할 텐데 아니 세상에 1년이 지난 제품이 정말 내가 청소를 아무리 안 했다 쳐도 안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제 머리를 이렇게 한 대 꿍 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제품이 한번 살 때의 가격은 이거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제품을 막 너무 징그럽게 오래 쓰잖아요. 나는 정말 우리 제품 진짜 다 4분의 1 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쓰지 않아요? 정말 현기증 날 만큼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인데 처음에 액면 그대로 딱 봤을 때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때 130 가구가 들어왔을 때 뭘 하나 살려면 얼마나 따지고 샀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써? 막 이렇게 정말 재수 없는 소비자였지 내가. 그리고 그때는 나한테 사업하라고 그럴까봐 나 집에 없음. 나 집에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오면 돈을 경비실에 맡기고 제품을 경비실에 맡기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 가는 걸로. 왜냐하면 들어오면 자꾸 뭐 사업을 해보라는 둥 아니면은 뭐 냄비를 사보라는 둥 막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수기 청정기도 없었고 냄비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만나면 돈 쓰고 싫어. 그리고서는 제가 안 만나고 피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거지. 이게 나한테 돈을 쓰라고 오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자고 오는 일이구나. 누가 내 꿈을 물어봐 줄 거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꿈을 물어봐 줄 거며, 누가 내 인생을 걱정해 줄 거며, 내가 가진 희망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질 거며, 누가 나를 생각해 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스폰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아메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내 인생을 응원할까? 남편은 진짜 내가 성공하길 바랄까? 나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삶이라는 거를 남편은 이해할까? 정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진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메이 23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끈기가 있었나 봐. 이런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끈기 없어요. 어,
얼마 전에 우리 파트너들이 그 뭐지? MBTI 그거 검사해 줬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끈기 없고 그렇다고.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획가닥 획가닥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빨리 해서 내가 못 그만두게 나를 내 스스로 못 그만두게 해야겠다. 그래야 나는 아마 못 그만둘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음, 아메이 제품을 정리한 거예요. 카나로그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 뭐 이렇게 제품 이렇게 설명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나로그를 설명서를 말하자면 만든 거죠. 그래서 제품명 이름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쉬운 이름, 용도, 사용량, 사용 방법, 특징, 경제성까지 이마트에 가서 막 가격 비교를 막 살벌하게 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사를 가시는데 뭘 사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그러시나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아이가 아프시다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써가지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 내가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저는 진짜 제일 현기증 나게 싼 제품부터 권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내 수준이 어, 내 주변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내가 티커인데 뭐 벤츠가 내 친구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진짜 아메이 진짜 너무 싸다 하는 제품들만 이렇게 따로 써가지고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이거는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3월 7일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3월 중순부터 이걸 만들어서 3월 말에 이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손으로 정리를 해봤다는 건 내가 한번 공부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누가 정리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자료라는 건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자료라는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우리 스폰서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자료가 필요해서 업라인 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저 자료 한 번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빠르게 복사하고 갖다 드릴게요. 막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방배동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내가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드린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들었죠. 소비자용 자료를.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홈미팅을 하게 됐어요. 왜 홈미팅을 하게 됐냐면 그냥 뭐 해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스폰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홈미팅을 2번 해주고는 애기 낳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근데 이제 분당에 제가 이제 있다가 보니까 우리 스폰서 형제레그 뭐 그 위에 스폰서 형제레그의 파트너들까지 분당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홈미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을 하는데 어느 날은 막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온다는 사람도 없고 한 명 정도 이제 겨우겨우 그것도 내 스폰서 내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내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 그룹의 소비자가 온대는데 그 막 너무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스폰서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업라인 스폰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는 이거 내가 준비해 놔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퍼스널 케어, 홈케어. 이렇게 홈케어, 세탁세제, 이렇게 프리워시 해서 이제 프리워시가 이렇고 주의사항은 뭐고 내가 그 경험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럴 케어 해가지고 치약 해가지고 치약해서 경험, 칫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워셔에 막 이런 거를 막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교재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홈미팅이 오면 그런 유사시에 내가 정말 미팅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3월에 시작했고 장대비 내렸을 때니까 7월 장마 때 내가 이런 홈미팅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이거를 잘하고 싶었고 이게 인생이 바뀐다니까 내 인생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나도 돈 좀 벌어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내 사업이잖아요. 이거 내 거잖아요. 그 내 거라는 게 인지가 안 되면 사실은 돈은 못 벌어요. 근데 저는 내 거라는 인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진짜 23년을 아메이를 하면서 이거를 첫 달에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정말 못 봤어요. 제가 정말로 진짜 뭔가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 이걸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어쩌겠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 사업을 진짜 알고 이 사업이 나를 얼만큼 다르게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줄지 내 꿈을 꾸고 진짜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언제 BB가 될까? BF가 될까? 나는 언제 SP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핀보다 일이고 일보다 꿈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꿈을 가지세요. 제가 그때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때 꿈이 소나타였어요. 너무 웃기죠?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꿈이 소나타였어요. 그런데 꿈이 나중에 바뀌게 됐죠. 카니발로. 카니발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SP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SP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첫 달에 9%를 했거든요. 미친 듯이 했어요. 머리에 꽃 달고 했어요, 정말. 그때 제 머리가 커트였는데 이렇게 커트는 이제 금방 이제 가서 또 잘라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를 맡기고 애가 유치원 간 사이에 내가 미장원에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눈썹 정리 칼 아시죠? 그 눈썹 정리 칼로요. 이렇게 치면 커트 친 것처럼 대충 지저분한 건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눈썹 정리칼로 머리를 치고 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몰입하고 진짜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어,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뭘 제일 많이 쓰나 이렇게 봤더니 TV를 아까 제가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TV는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부터 한 트리플이 될 때까지 트리플 FC 정도 될 때까지 제가 TV를 안 봤어요. 정말로 제가 어떻게 안 봤냐면 TV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 앞에다가 TV 보면 개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TV 그 플러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까만 테이프죠. 전선 감는 까만 테이프. 그거를 정말 2개를 감았어요. 1개 감으면 이렇게 내가 잘라서 볼까 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방에 보면 이렇게 자크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물쇠 채우는 가방 있잖아요. 조그마한 가방. 그런 거에다가 플러그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내가 TV를 안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안 보니까 애들도 책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밤에는 공부하고 소비자한테 막 이런 거 만들어 보내고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제일 밑에 요 아메이 라이프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아메이 라이프가 내가 매달 소식지를 만들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달에 뭐 프로모션 뭐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런 거 공부하고 만들고 이것도 못해가지고 맨날 손으로 써가지고 자루 그어서 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달에 9%를 했어요. 아무튼 이런 걸 쫙 돌려가지고 첫 달에 9%를 하고 그때는 여러분 요즘은 가입이 막 미친 듯이 쉽죠. 아우, 정말, 우리 때는요, 그 가입을, 진짜 라떼는 나오네요, 라떼는. 그 라떼는 정말 가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군가한테 가입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통장 도장이랑 그 도장이 맞아야 돼요. 통장을 복사하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서류를 지금의 ABC에 한 명 한 명 갖다 내야 가입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가입 하나를 시켜가지고 한 명 한 명 모아가지고 그 내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진짜. 저 별명이 허당인 거 아세요? 제 별명이 허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면 그 통장 도장이랑 그 찍은 도장이랑 안 맞아. 어떨 때 가면은 그, 그 통장 복사한 걸 안 들고 가. 친구가 복사해 주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 잔고 복사해 놨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AP라는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진짜 그런 짓을 하고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9%를 했어요. 9%를 했는데 그때는 ABN이 없잖아요. 저희 때는 다 전화를 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쯤 되면 전화로 ARS로 제 실적을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실적을 물어봤죠. ARS한테. 내 실적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ARS가 개인 PB 얼마, 그룹 PB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띠랬냐면 그룹 PB에 내 개인 PB가 속한 건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개인 PB 얼마, 그룹 PB 얼마 이러니까 그걸 합하니까 어머 12%가 넘은 거야. 15% 가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폰서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나 15%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스폰서가 삽시간에 소문을 낸 거예요. 업라인 스폰서한테. 그래서 미팅에 갔더니 벌써 막 축하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오자마자 15%를 했다고. 근데 곧 알게 됐어요. 제가. 개인 PB가 그룹 PB에 속해져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무 창피해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에이 그냥 창피한 김에 15%를 해버리자 하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15%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랠리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라서 랠리라는 걸 모르는데 15% 하면 막 행사 때 막 박수 쳐주고 꽃다발도 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했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아니,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누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 그래주고 그런 거 한번 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칭찬을 듣고 살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를 하는데 스폰서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악수를 해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음 달에 SP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똘끼가 있잖아요. 나 그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죠. 나 SP를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담을 했더니 우리 스폰서가 뭐라 그랬냐면 매일 30만 원씩 팔어 이랬어요. 그러면 33만 원. 그러면 1,000만이 된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정말 일산에 제가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치약을 주문을 해서 한 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꼭 나올 때 샴푸 하나 떨어졌다. 샴푸 하나 갖다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사실은 내가 그 일산에 왔다 갔다 하려니.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에는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안 뚫려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산 한번 가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일산에 치약 하나 갖다 주러 왔는데 샴푸 갖다 달라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샴푸를 그냥 택배비 3,000원 붙여서 보내는 것도 그걸 또 못했는지 제가 그걸 또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차라리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내가 애를 더 보지. 이런 마음에서 박스떼기에다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넣은 거예요, 제가. 내가 그 박스에다가 그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넣은 거예요. 세탁세제, 뭐, 스킨, 에센스는 떨어져도 며칠 버티지만 스킨은 못 버티잖아요. 뭐 스킨, 뭐, 뭐 그런 샴푸, 치약 뭐 이런 거 몇 개를 넣어가지고 그 박스를 카샵을 만들어가지고 다닌 거야. 그거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시킨 건 아닌데 내가 궁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 시간 낭비야 너무. 그래서 그거 넣고 다녔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야, 너 안 판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지난번에 샴푸 그 치약 시켜놓고 나한테 샴푸 갖다 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네가 살만한 물건을 가지고 올 테니까 골라봐. 내가 막 이러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랬듯이 빨리빨리 제품을 써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메이가 좋아져야 내가 얘기하는 사업 설명을 알아듣잖아요. 저는 사실은 누구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사업 설명 그 112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사업 설명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지만 사업 설명을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을 빨리빨리 쓰게 가깝게 친하게 만들면 아메이의 마음이 열리는구나. 이걸 안 다음부터는 제품을 빨리빨리 많이 쓰게 만드는 게 이 어마어마한 기회와 비전을 알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를 가는데 내가 SP 어떻게 갔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아메에서 나오는 제일 큰 박스대기에다가 제품을 막 넣고 나가가지고 쫙 박스 접고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까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날은 제가 프레벨 다니는 제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언니 내가 한번 프레벨에 한번 불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샘플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제대로 잘 못 만들고 그냥 이렇게 꾸적꾸적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제 딱 그 조회 시간 끝나고였어. 그랬는데 그 프레벨 앉아있는 막 너무 그냥 정말 정말 너무 많이 팔 것 같이 무섭게 생긴 그런 분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아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쭈삣쭈삣 갔더니 이제 한번 얘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 국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렇게 탁 치면서 에이 초짜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하는 거 봐. 그러더니 야 가루비누 그리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루비누 발일정자로 쓰고 야 샴푸 이렇게 쓰고 그때 어버이날 전날이었어. 그러니까 뭐 선물할 거 뭐 이렇게 또 쓰고 그래가지고 나는 땀 질질질 흘리고 그 5월달이었는데 땀 질질질 흘리고 막 정말 등에 원피스에 땀이 척 붙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주문은 그 국장님이 다 받아주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그거를 오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제가 그때는 카드가 없었답니다.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의사들은 카드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카드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 서사장이 요즘 이렇게 카드 긋는 거 있잖아요. 응? 이렇게 무조건 카드를 잘 긋잖아요. 서사장이. 그 버릇은 돈이 없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한번 그었는데 우리 집 생활비의 3분의 1을 쓰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카드를 다 가위로 잘라버린 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 없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 돈이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오려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나 우리 좀 따로 모아놨던 그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금판 돈 200만 원, 거기 100만 원은 우리 제품 퀸 사고 이러면서 쓰고 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100만 원을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붙여서 그 ABC에 있는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그거 뽑아가지고 제가 그 제품을 다 사들고 티커에 실었는데 진짜로 티커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뒤에 하도 막 가루비누 막 이런 게 너무 많고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가 다시 그 사무실로 그 사당동에 있는 프레벨 사무실로 가져갔는데 그제서야 알았어요. 거기가 걸어서 5층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치덕치덕 입고 간 긴 원피스 진짜 딱 이렇게 걷어서 묶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거를 진짜 여러 차례 그걸 그렇게 날라가지고 하나씩 들어오시는 거지 이렇게 그분들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누가 들어오셔서 주문하신 거 가져갔고 그래서 밤 8시까지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8시인가 9시인가 하여튼 막 앉아가지고 나 중간에 막 그 집 보러 같이 다녔던 그 언니한테 애 봐달라고 막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왜 이러고 다니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곧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뒤로 돌아가면 다른 인생이 있나?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빠꾸를 했어.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 앉았어. 그럼 내가 다른 인생이 있나? 분명히 나는 생각했어요. 뒤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내가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애는 딴 집에 가 있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 이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그야말로 내가 왜 아메이를 시작했던가 내가 아메이로 뭘 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되게 지나면서 정말 SP가 됐죠. SP가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진짜 아이가 제일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저도 원민이처럼 큰애를 데리고 사업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꼬맹이를 데리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그 제 소비자 중에 되게 꽃꽂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미역을 한 20개는 시켰나 봐. 티코에다가 가득 정말 정말 진짜 가득 미역을 싣고 그때 미역은 이렇게 박스였어요. 지금같이 그렇게 얍실한 미역이 아니었어요. 그걸 싣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이제 배달을 해주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잠깐 앉아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전화 다 받으시더니 이렇게 오시더니 나한테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힘들지? 애들이 눈에 밟히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정말 사실은 방학이라고 내 사업이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방학 때는 제가 도시락 싸놓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반찬을 이렇게 챙겨놓으면 애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자기 몫을 쥐어줘야 그나마 반이라도 먹어서 맨날 도시락 싸놓고 나왔죠. 그 1살 많은 원민이가 얼마나 원재를 많이 받나 몰라요. 나는 우리 원민이 상속해줘도 1도 안 아까워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원민이한테 맡기고 애를 받고 아프면 10,000원 식탁에 놔두고 오는 거죠. 병원 데려가라고. 그래서 원민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원재를 병원 데리고 갔었어요. 원재 어디가 아픈지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예비소집일날 초등학교 예비소집일날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막 드라이발 세우고 엄마들이 가잖아요. 원민이 때 처음에 한번 해보니까 원재 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민이가 데리고 가고 막 그랬었죠. 예비소집일도 원민이가 혼자 가고 전교에서 우리 딸이 하나지. 엄마가 안 온 애는. 그러고 제가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또 그렇게 잠은 제자리에서 안 자고 이렇게 막 쑤셔 bek혀가지고 식탁 밑에서 하나 자고 저 소파 구석에서 어디 하나 자고 그러면 밥은 식탁에 보면은 많이 못 먹고 제가 맨날 울면서 나는 니네들 정말 다르게 살게 해줄 거야. 나는 진짜 니네 친구들 에버랜드나 갈 때 난 니네 디즈니랜드 가게 해줄 거야. 난 진짜 니네 다른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정말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애들 사진이죠. 진짜 정말 이럴 때 시작한 거죠. 이럴 때 시작해서 이 두 번째 사진은 그래도 좀 때깔이 나아졌죠? 이게 다이아몬드 때예요. 다이아몬드 때. 그리고
이건 이제 첫 여행을 간다고 아마 신나서 짐 싸는 그거였을 거예요. 괌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이거 괌에 가서, 애들 데리고 가는 여행이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간 괌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애들을 데리고 가는 여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때깔이 나졌죠? 이거는 그 구반포에 이사 와서, 이것도 이제 구반포에 이사 와서, 예, 정말 달라졌죠. 진짜로. 근데 이런 정말 애들 사진 보면 마음이 뭉클한데, 정말로 우리가 아이 잘 키우려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어? 명품백 들고 손가락에 반지 5개 끼려고 아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 아이들 유학 가는 거, 그리고 아줌마하고 정말 아줌마 두고 사는 거, 그리고 정말 다시는 이사 안 가도 되는 강남에 집을 사서 인테리어 싹 하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진짜 10년을 일하니까 그 꿈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어, 그런 과정들이 정말 많았어요. 음, 아이들 그 데리고 미팅도 많이 다녔죠. 그 홈미팅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하는 홈미팅 같은 경우 아이들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좁은 차에 뒤에서 집에 올 때 꾸겨 박혀 자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희가 카니발을 샀잖아요. 소나타를 안 사고 카니발을 샀잖아요. 그래서 한 줄씩 자게 편히 자라고. 진짜 그렇게 했고, 어, 애들이 이제 학교 간 다음에는, AP에 가는데, 이제 AP에 갈 시간은 애들 찾아가지고, 막 밥도 못 먹이고, 막 AP에 얼른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저녁답에 갔다가 오면, 뭐, 엄마, 나 내일 받아쓰기 시험 있어. 이러면, 받아쓰기, 앞에서 운전하면서 국어책 펴놓고 막 부르는 거죠. 그러면 뒤에 그 아메이 박스, 항상 아메이 박스에다가 원민이는 받아쓰기 했어요. 그렇게도 하고, 한날은 원재가 없어져가지고 정말 시급한 날도 있고, 진짜 그랬죠. 뭐 다 사실은 뭐 애들 비 온다고 우산 한번 갖다 준 적 없었죠. 안 갖다 줬더니 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친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친구랑 이렇게 하고 비 안 맞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준비물도 갖다 준 적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애들은 미리미리 다 제가 챙겨서 조금씩 챙겨가지고 다 그 사물함에 넣어줬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혹시 안 가져갈까봐 나무젓가락, 숟가락 다 챙겨서 보내고, 그러니까 다 일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엄민아, 고모들도 일하잖아. 고모도 비 온다고 우산 못 갖다 줘. 준비물 안 챙겨갔다고 고모도 못 갖다 줘. 그러니까 너도 엄마도 일하니까 네가 이렇게 도와줘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어느 시점에서 다이아몬드 갈 때 정도에는 제가 애들이 붙잡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니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엄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정말 날 도와줘. 엄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만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민이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자기를 어른 대접해줘서 좋았대요. 애 취급을 안 하고 큰아이 대접을 해줘서 항상 엄마의 어려운 거를 의논해주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했던 게 되게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믿고 원재 예비 소집일 날도 보내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랬던 게 아이한테는 짐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짠한데 걔는 엄마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책임감이 생겼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이들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뭐냐면요. 엊그저께 이제 뒤지다가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 무엇은 못해도 항상 스케줄 표는 이렇게 작성하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원민이가 중학교 때 했던 스케줄 표기 때문에, 여기 뭐 영어 숙제, 한자, 책 읽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상 시간, 소요된 건 얼만큼인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된 거죠. 이게 훈련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가 이걸 3일 쓰다 말아도 이틀 쓰다 말아도 또 쓰다가 몇 달 지나서 또 쓰고 또 쓰고 우리 나인코어 쓰는 거랑 똑같죠. 정말 계속 이걸 애들한테 쓰게 했어요. 잘하면 좀 잘 쓰면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 써도 또 쓰고 또 쓰고 저는 애들한테 해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정말 어, 우리 아이 초등학교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시험 보는 날인지 몰랐던 정도 많아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원민이 엄마, 아니 원재 엄마 그렇게 하는 엄마들 없어 요즘 이렇게 연세가 있으셨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공부를 시켜봐 원재가 어디까지 하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공부를 막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시험을 그 다음에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됐네. 시키면 하는 애네. 시키면 할 수 있는 애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리고 또 엉터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원재도 그렇고 원민이도 그렇고 이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자기 주도 학습을 시킨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엄마 노릇을 해준 거는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갔는데 얘가 그 초등학교 때 1년 뉴질랜드 갔다 오고 이러니까 그 국어가 좀 딸려가지고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잘. 중학교 갑자기 단어가 어려워지잖아요. 지리 같은 것도 뭐 해안 절식 막 이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어려우니까 그거를 시험 때마다 내가 교과서를 읽어주면서 그 뜻풀이를 해주는 거,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착실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그거 말고는 내가 애들 공부를 위해서 뭘 했던 거는 그냥 뭐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뭐 학원 보내고 그런 극성은 많이 떨었지만 정말로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이게 중3 때 유학 간 거예요. 유학 처음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처음 간 딸 보러 갔던 사진인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전 아이들이 그래도 잘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첫 번째 사진이 네, 저희 다이아몬드 때 사진이에요. 지금이 혹시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어, 진짜 뽀글뽀글 아줌마였죠. 그래서 이때 그 행사가 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옷 한 벌 사 입고 사진 찍었던 그런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옷이 단벌 신사였죠. 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파티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옷 입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도 그때도 뭐 우리 남편 계속 130 벌어오고 있었을 때고 정말 여유롭지 않은 생활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아예 여유롭게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메이 제품 애용하느라고 고기도 안 먹고요. 단백질 먹고요. 과일도 안 먹고요. 비타민 먹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딸 금판돈 200만 원 가지고 냄비 사고 제품 써보고 진짜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요만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블이 됐고 이때부터 정말 달라졌죠. 이때 제가 살을 너무 많이 뺐어요.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블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됐을 때 원민이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였고 이게 이제 파운더스 더블인가? 이때가 이제 파운더스 더블이면 이때가 주천 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트리플이고 이게 파운더스 트리플이었을 거예요.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좀 얼굴이 피고, 이게 이제 FCA 때 사진이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쭉 정말 한 세상 살아낸 것 같아요. 저도 뭐 진짜 멋있는 일만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희 그 소비자 한 분이 자기 표백제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표백제를 자기 하나 갖다 줄 수 있겠냐고, 인천 검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갖다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인천 검단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다고, 올페블 블리치, 그때 옛날에 이름이 올페블릭 블리치였어요. 그래서 블리치 너무 좋은데 딱 블리치만 쓰는 친구가 있다고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대치동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또 이 친구가 내 친구도 이거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압구정동 친구를 소개했어요. 거기서 나온 분이 김지희 사장님이에요. 진짜로. 대단하죠. 아까 그 집 보러 다녔던 그 친한 그 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친한 그 언니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분이 이윤경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남편이 또 여러 렉을 찾았죠. 어, 우리 남편. 사실은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남편하고 사업을 같이 했지만, 처음부터 같이 해도, 어, 정말 좋은 점은 많지만, 애로사항도 있어요. 남자들이 비전을 받지만, 살림 막 흐트러지고, 애 막 흐트러지고 하는 꼴은 또 못 봐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배달을 가려고, 그때는 제 소비자는 6만 원어치 주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제 소비자 중에 더블S 주문하는 사람 없었어요, 진짜. 정말 다 짜질짜질짜질짜질하게 주문을 해서 한 번은 제가 까만 봉투에다가 쭉 이렇게 놓고 이제 토요일 날 남편 들어오면 제가 그거를 쫙 가지고 동네 이제 배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현관에 따라 나와서, 야, 넌 이거 안 쪽팔리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난 이렇게 사는 게 더 쪽팔리다. 네, 이러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남자들은 한 번씩 아무리 비전을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막 이렇게 뭐 싸우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메이를 안 해도 좋아. 그런데 네가 병원 가서 이 일이 병원 일이 네 일이듯이 아메이가 내 일이라는 걸 인정해. 난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하여튼 무슨 일로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하니까 아무 때나 저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댁에서도 아무 때나 부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선을 긋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뭔가 남자들은 정말 비전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언제 우리 남편이 진짜로 진짜 마음으로 달라졌냐면, 제가 아메이를 하다가 네 그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해 여름인가 세 그룹이 들어갔어요. 그 네 그룹이 다 SP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세 그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더운 여름날인데 그때는 뭐 방에 에어컨도 없었죠. 너무 찌는 여름날인데 제가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죽은 듯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다시 하면 되지, 왜 울어, 괜찮아, 다시 하자, 이러더니 너무너무너무 정말 그 다음부터 정말 달라진 거예요. 가입서 달라 그래서 가입받고 막 사업설명 막 맹렬하게 하고 다니고 막 진짜. 제가 진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 정말로 남자들은 비전을 보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진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한다고 섭섭해할 것도 아니고요. 부딪히고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렇게 맨날 아무리 인고 부부래도 같이 일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편하고 그 뜻을 맞춰 나가는데 쉬웠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았던 건 파트너들이 좋았다고 많이 얘기해요. 제가 하는 어떤 후원과 우리 남편이 하는 후원이 또 이렇게
그 합을 이룰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반된 성격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남편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저는 남편을 후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후원하려고 후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후원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남편하고 이 일을 왜 여러분이 남편을 후원을 안 하려고 하냐면은 이 일이 아직 크게 여겨지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게 여겨지면은요, 반드시 이거를, 우리 남편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서 그 자유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꼭 들고, 정말로, 남편들 딱하지 않아요? 여기 남자분들도 들어와 계시겠지만, 정말, 정말 가고 싶어서 회사 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절에 진짜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 남편 어깨 좀 덜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해 나가시면 훨씬 더 효과가 더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몰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말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후원되면 좋은 게 뭐냐면 밤과 주말이 없어져요. 비전을 진짜 보면 밤과 주말에 내가 일을 해도 딴지를 안 걸어요.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차도 닦아주고 그랬어요. 사실은 요즘은 한 50만 원만 벌어와도 50난 남편들은 주유도 해주고 차도 닦아주고 그럴걸요.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 다. 근데 진짜로 그때부터 되게 몰입을 했죠. 그래서 에메랄드가 됐었어요. 2년 반 정도 만에 됐었나? 하여튼 2년 만에 됐었나? 하여튼 에메랄드가 되게 빨리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50만 원 벌라고 시작했는데 연봉이 8,800이었어요, 에메랄드 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에메랄드 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연봉이 8,800이라니. 국무총리 연봉이 그때 8천이었는데, 와, 내가 국무총리보다 더 버네? 막 이러면서 자존감 뿜뿜에, 진짜 그 다음에는 옆집 아줌마가 문 열고, 원민이 엄마 또 나가? 이래도, 그럼 나가지 안 나가냐? 속으로. 나가지 안 나가냐? 니네 남편은 돈 벌어오면 안 나가냐? 아침에 눈 뜨면? 나 진짜 막 이럴 주고 다닐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전 또 언제가 좋았냐면 물론 다이아몬드 된다음에도 좋았지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된다음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된 다음에 그때 제가 그때도 병원을 차리느라고 진빚 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반대하던 우리 아버지가 반대를 진짜 살벌하게 하셨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셨어요. 애가 열이 나도 아메이 때문, 애가 말라도 아메이 때문, 뚱뚱해도 아메이 때문 정말 진짜 미워하셨는데 그 아메이 해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우리 아버지 차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1,0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든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은 걸로 이제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이제 모시고 여행 다닌 거예요. 잠깐 이제 적금 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딴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에 모시고 여행 다녔는데 여러분 진짜 엄마 아버지 연세 많이 드시기 전에 진짜로 암에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못 움직이세요. 못 움직이시고 정말 집 밖을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도 저는 애들 유학 가 있는 사이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많이 다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모시고도 다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도 다니고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엄마 아버지가 38년 된 주택에서 이제 이사를 가세요. 이제 1월에 이사를 가시는데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나 옛날에 시집 보낼 때 혼수해 준 것처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쫙 해가지고
쫙 다 채워서 엄마 몸만 들어가서 진짜 신혼살림하게 해줄게. 내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런 거는 정말 문제 안 되는 삶이 됐잖아요. 정말 저는 모든 게 진짜 아메이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이제 사시는 날까지 자식이 걱정 없는 효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 덕 보는 효도, 그런 효도 받으시다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애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저도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이런 거를 했지만, 아까 그 적금을 들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은요, 이 지금 구반포 집, 이 집을 샀어요. 이거 제가 적금 든 돈하고 우리 분당집 판 돈하고, 그리고 그때 트리플 다이아몬드인가 돼서 일시불로 7억 8천인가 받아가지고 저 현금으로 집 산 거예요. 대출 안 받았어요.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산 집이에요. 이 집을 딱 사니까 이 집의 의미는 저희한테 자립이었어요. 자립. 이 집을 딱 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 뭐 시부모님 할 거 없이 우리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 저는 구반포 집 사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구반포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더니 얼마가 남았냐면 저희 수중에 2천만 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 구반포 집 2002년 뭐 3년인가 4년인가 하여튼 그때 샀거든요. 2004년 그때 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통장에 2천만 원 남았는데 그 아메이 보너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지, 그 보너스를 가지고 저희가 2009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삼동 이 집을 지을 땅을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져가지고. 왜냐? 그 빚을 져도 아메이 보너스로 갚아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희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살 떨리는 투자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빚을 갚고, 대단하지 않아요? 아메이 보너스? 그 빚을 다 갚고 그 빚을 다 갚고 저희가 빚을 20억 졌었거든요. 그 빚을 다 갚고 또 건축비를 모아가지고 또 빚을 지면서 이 집을 지은 거죠. 지금 이 집을 지은 거예요. 이 집을 2009년에 우리가 땅을 샀었어요. 그게 44살 때였어요. 그러니 아메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도 나름 자수성가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 2013년에 저희가 그 FCA가 됐거든요. 48세에 7년 전에. 그리고 2016년에 이 집을 지은 거예요. 이 집은 자립의 의미였다면, 이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역삼동 집은 저희한테는 나눔, 함께, 희망, 이런 의미의 정말 집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1년 반을 지었는데, 짓는 동안 맨날 와가지고 보는 동안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집에 오시는 모든 분께 정말 희망이 있기를, 삶에 희망이 있기를, 희망을 가져가기를,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건 어쨌든 우리 파트너들 다 덕분이죠. 사실은 우리 파트너들이 함께 해줬으니까 함께 이룬 꿈이죠. 나 혼자만 결과적으로 핀업을 한 거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그 우리 파트너들의 그 모든 꿈과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거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집을 1층을 그냥 그 쉐어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솔직히 지하랑 1층이랑 하면 한 2천만 원쯤 월세가 나와요. 원래 이 동네가.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 파트너랑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다 파고 1층에다가는 그런 강의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3층에는 우리 같이 함께 하는, 지금도 건바의 FNL 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결정냈는데
정말 5분도 안 걸렸어요. 허 사장하고 얘기한. 우리 이 집은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집으로 만들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속 시끄럽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게 늘 열려져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나는 사람 그렇게 막 부대끼는 거 싫어 막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남의 집 가는 거 싫어하고 남이 우리 집 오는 거 싫어하고. 근데 저는 그냥 대문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사람이랑 함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암회하면서 그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진짜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행복인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삶의 희망, 이런 거를 정말 가지게 되기를 진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여행 사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좀 플렉스인 것만 모아놨죠. 이거는 이름도 까먹었다. 어디였는데 거기에 그 방이에요. 방, 저희 방. 로비 같죠. 방이에요. 이건 두바이의 방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방이죠. 제일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이런 데에 묵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전라도 강진에 가서 민박집에서 브루스타에 밥하던 최윤정이 이제는 여행만 가면 이런 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이런 차가 날 데리러 나와요. 롤스로이스. 저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 차를 탔는데 롤스로이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이 차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중간에서 열리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 파트너가 이 차 롤스로이스인데 어떠셨어요? 막 이러는, 좋았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좋았네요. 제가 이랬거든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나 꿔봤겠어요. 이런 삶을.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여행 갔던 사진이에요. 뭐 영국도 갔었고,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 갔었고, 이건 다 포르투갈 사진이죠. 저는 그렇게 포르투갈이 좋았나 봐요. 항상 이런 데 사진 고르라 그러면 그 포르투갈 사진을 그렇게 골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코로나라서 여행을 못 가지만 저의 그 일상은 여행 가방을 쌌다 풀렀다 하는 일상을 정말 많이 했었죠. 한 해에 한 세네 번씩 여행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 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도 나는 여행 날을 받아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여행을 자식한테 여행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행까지 상속해주는 부모 보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저희의 첫 여행은 이랬답니다. 이게 저희의 그 하와이 갔던 첫 여행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제가 변변히 입고 나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도 안 까먹어. 박은정 언니한테 그 언니한테 옷을 빌려서 이때 반바지도 빌려갔어. 진짜 정말 속옷 빼고 다 빌려갔어. 옷이 내가 그렇게 없었어. 뭔 돈이 있었겠어. 그냥 그러고 살았으니. 그래서 옷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철이, 우리나라는 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사서 입겠다 싶으면 또 다른 철이고, 웃돌이 사면 아랫돌이였고, 아랫돌이 사면 웃돌이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이게 겨울에 간 여행인데 여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 입고 간 하와이의 첫 여행이었어요. 진짜 우리 둘이, 그때 우리 남편 군발이었지. 우리 남편 군대에 있었지. 그래서 그 여행에서 정말 정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밤에 이렇게 풀사이드에 누워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별을,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면서, 야, 아메하기 너무 잘하지 않았냐? 야, 우리 둘이 여기 있는 게 믿겨져?
여기가 하와이래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의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여행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이 이후에 한 해도 여행을 안 가는 해가 없이 늘 저희의 인생은 여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레스 입은 사진도 한번 못 보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드레스 사진을 모아봤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사실은 정말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이렇게 드레스를 뻗쳐 입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때 그 빨간 투피스를 왜 입었는 줄 아세요? 드레스를 너무 민망해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를 어디 가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때 왜 스폰서들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줬는지 그래가지고 그 빨간 투피스를 입고 제가 이렇게 다 남들 드레스 입고 올라갈 때 빨간 투피스 입고 랠리에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도 드레스를 이제 정말 안 입으면 안 되겠다를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드레스를 막 빌려 입다가 어, 이게 제가 처음 산 드레스예요.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하고 찍었던 이 드레스가 처음 산 드레스고 이렇게 빌려도 입고 하다가 이 드레스들은 다 맞춰 입은 드레스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날씬했답니다. 이거 보정한 거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국제영화제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획기적이죠. 어떻게 그냥 보통의 나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공의 확신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진짜 저는 정말 영광이고, 진짜 제 행복이고, 제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정말로.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은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이 창업자가 이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사실은 이영만리 지구 반대편에 내가 그 창업자 그 어떤 분의 생각의 변화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저의 사업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사업은 뭐였을까? 저는 뭘 생각을 많이 했을까?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그 희망, 그 소망, 그 열망, 그게 저를 여기 있게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게 있으세요? 응?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꿈꾸시나요?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저도 처음부터 꿈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에서 드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드림 빌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꿈꾸는 거를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꿈이 소나타였지만 지금은 정말 계속해서 큰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들도 정말 한번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엎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아메이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아메이는 스펙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어쩌고 이런 거 안 따져요. 저는 진짜 저랑 한 10년 이상 하신 사업하신 분들도 본인이 어느 대학 나왔다고 안 하면 저는 묻지 않아서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있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많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다르게 살고 싶은가? 나는 이 삶을 내가 인정하는가? 난 여기서 인정해서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기로 내가 결정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꿈을 꾸세요.
아메이가 옆에 있잖아요. 내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아메이로 금수저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아메이의 브릭스 가문에 태어난 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꿈이 없어. 애가 꿈이 더 크면 어떡할 건데요? 응? 내가 가진 꿈에 아이의 크기를 맞춰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실 건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나에게는 아메이도 있고 정말 시간도 많잖아요. 아직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 많이 살아야 되는 인생에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믿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을 믿고 누군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정말 여러분이 가진 큰 꿈을 꼭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